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 영어학원 019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019 1학년 중간고사 시험이 어땠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 범위는 교과서 1과 한 개 과가 출제가 되었고요. 부교재, 이번에 기존 부교재하고는 조금 다르게 바뀌었죠. 빠른 독해, 바른 독해, 기초 세우기 1강부터 6강까지 총 6개 강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3월 말에 우리 학생들이 봤던 26년 3월 고1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항상 이 019는 어휘 부교재가 존재를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복합클리어 수능편이라는 교재를 쓰다가 올해는 그 능률, 복합, 수능 필수 편으로 어휘 부교재가 바뀌었습니다. 이 기존에 쓰던 것보다는 약간 더 난이도가 조금 더 1학년 학생들에게 맞춰지는 조금 더 쉬운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 7개가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출제 비율을 보면 교과서는 원체 내용이 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부교재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선택형과 서술형 모두 압도적으로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예년 시험들을 보면 이 네 문제보다는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교재, 어휘 부교재 능률 복화에서 앞에 5문항, 이거는 뭐 늘 출제되는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서술형의 문제 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좀 시간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었고요. 각 영역별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어법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장을 이제 여러 개를 주고 어법상 틀린 거, 뭐 찾는 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는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것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원체 좀 쉬운 지문이었다 보니까 어법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법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목이라든지 어휘, 내용 불일치, 빈칸, 그 다음에 간접쓰기와 같은 기본 수능 유형, 독해 유형들도 어느 정도 좀 출제가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교재 역시 어법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독해 일반적인 뭐 여기 제목부터 간접쓰기에 이르는 일반적인 독해 유형은 크게 변형 없이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렇게 많은 문항이 출제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영역이 아니었다 보니까 그런 어법보다는 좀 기본적인 주제라든지 어휘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간접쓰기와 같은 그런 독해 유형으로만 출제가 됐고요. 역시 뭐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된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능률복화, 이게 이제 작년과는 어휘 교재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 문제 출제 유형은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 외에 그 각 단어 옆에 붙어 있는 뭐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었고 실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여러 어휘들을 제시를 하고 그 어휘들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뭐 의미가 다른 혹은 의미가 같은 단어들을 파악을 해서 그 관계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그런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 교재에 있는 표제어만 외워서는 이런 문제의 대응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제어뿐만이 아니라 같이 나와 있는 유의어, 반의어, 또 나아가서 파생어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암기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종합적으로 드리면 이번 시험은 사실 어법이 굉장히 많이 강조된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예년 이 시기에도 비슷하게 어법이 더 가장 많이 강조가 되는 시험들이 진행이 되었죠. 근데 이
작년 혹은 뭐 그전과는 조금 다른 건 어법이 강조되는 시험이었기는 하지만 특히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어법의 비중이 더욱 높았다입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객관식에서 순수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들의 배점이 38.6점이었습니다. 객관식 문항이 총 70점으로 배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감안을 하면 굉장히 절반 이상이 어법 문제로 배점이 돼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도 어법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서술형에서 어법을 수정하는 문항이 총 4문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술형은 이 어법을 틀린 거로 고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단어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완성을 하는 그런 단어 배열형 문장 완성 문제까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택형에서 객관식에서 어법 문제로 출제된 것과 문장 완성으로 출제된 서술형과 그 다음에 어법 틀린 거 고치기로 출제된 서술형까지 전부 포함을 하면 그 배점이 51.6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법에 관련된 문제가 전체 시험 100점 만점 중에 절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어법 관련된 문항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많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갓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 정규고사를 치르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론 어법이 탄탄하고 잘 돼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그런 친구들은 대개 최상위권,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최상위권보다는 조금 어법이 애매했던 중상위권 이하,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이번 시험이 평소보다 어법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아마 이제 많은 학생들은 본인이 중학교 때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점수를 이번 시험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보다는 등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첫 시험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하다가 본인이 원치 않는 정도의 점수를 받아든 학생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뭐 말씀드리자면 이런 중간 기말고사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전체가 10번의 시험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이번에 한 번을 본 거예요. 아직 9번의 중간 기말고사가 남아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라 해도 아직 얼마든지 이 중간고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말고 너무 섣부르게 여러분들의 실력과 성적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이번 중간고사 때 본인이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가를 좀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서 다음 시험에서는 절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원래도 중요했던 어법이 좀 더 강조된 그런 시험이었다. 그런 어법들이 어디서 출제가 됐는가를 보면 그 부교재 이제 예문들 이런 거에서 어법 문제 많이 출제됐고요. 사실 여기서 변형이 크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냥 부교재에 있던 문제를 그대로 갖다 낸 것도 많았고요. 예문들 중에서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수업 시간에 좀 잘 듣고 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법 문제가 원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 정답을 좀 복수로 이렇게 골라야 되는 그러니까 뭐 어법상 틀린 거를 하나만 고르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뭐 전체를 골라야 하는 그게 선택형이든 서술형이든 나오다 보니까 이 어법에서 이렇게 하나만 조금 삐끗해도 결국 정답을 못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어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하다가 또 시간이 모자라고 근데 문제 수는 많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법 이번 시험에 또 가장 큰 변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독해나 어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이 그런 거지 이전에 019 시험을 봤을 때 독해에서도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휘는 이제 그 능률복화를 좀 충실하게 외우면 다 해결 가능했기는 했는데 이게 양이 제법 많아요. 뭐 부교재도 시험 범위가 적지 않고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가 적지 않은데 게다가 거기다가 어휘 부교재까지 한 번 시험에 뭐 7개 강씩 외우면 단어가 뭐 이 표제어뿐만이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까지 하면 수가 상당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 학습 부담이 좀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들인 만큼 문제에 대한 어떤 결과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휘를 너무 시험 그 기간에 임박해서 급급하게 외우기보다는 지금부터 미리 좀 어휘를, 왜냐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비단 중간기말고사를 위해서 어휘 부교재의 어휘를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어휘에 대해서 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좀 미리 여유를 두고 어휘를 열심히 외우기를, 또 표제어만 외울 것이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 그래서 그 어휘 간의 의미 관계성에 집중해서 또 그렇게 외워야 단어가 더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좀 외울 것을 권장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어법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변수였죠. 특히 이제 뭐 모두 고르기, 틀린 거를 이렇게 몇 개가 틀렸으니 적어라가 아니라 틀린 것들을 모두 골라서 전부 고쳐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기가 또 시간적인 또 마음적인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법,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근데 그 부교재의 강별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평소 학교든 학원이든 수업 시간에 그 부교재에서 제시되는 어법들을 좀 충실하게 들어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들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받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습을 좀 해서 별도의 참고서, 개념서를 가지고 공부를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어법 개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문, 그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들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독해 지문들. 근데 원체 이 어법이 강조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 또 어법을 한 번은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법을 좀 많이 집중을 해서 어법의 기본 개념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1학년 1학기 첫 시험 치고는 어법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원래 그랬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을 좀 당황하게 하는 그런 모먼트들이 있었고, 문제 수도 많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시험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느꼈을 체감 난이도가 제법 높았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부교재에 보면 각 강별로 이런 어법 사항이 중요해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뒤에 독해 지문에서도 반영이 돼서 나옵니다. 그 주요 어법 포인트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피상적이 아니라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개념적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공부가 꼭 필요하고요. 어법 문제는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길게 독해를 하느라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문법 개념이 잡혀져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게 어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어법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어법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철저한 연습, 그 드릴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그 중간기말 정규고사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나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 영어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거니까. 제가 이 학생들을 지금 강단에서 가르친 지가 한 17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건 갈수록 우리 학생들이 어법에 대한 기초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어법을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른 채로 고등학교에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변별력을 내기 가장 좋은 게 또 어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법을 많이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법 개념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어법 문제, 독해 문제 막 접하다 보니까 자기가 영어를 마냥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섣부르게 포기하고 지쳐버리고 그렇게 영어를 놓아버리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어법에 대한 이해도고요. 이게 2학년, 3학년 갈수록 이 어법 개념을 짚고 넘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 어법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단 중간기말고사의 성적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훨씬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법에 대한 개념을 이번 빠른 독해, 바른 독해 이 교재를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법을 좀 확실하게 잡아놔야 영어에 대해서 향후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국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다른 영역에 조금 더 많이 매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법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유형이 정해져 있죠. 이 019도 그 수능 영어 유형에 준해서 나머지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주제라든지 어휘라든지 빈칸, 그다음에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요약문. 근데 그런 수능 영어 유형들은 사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가장 정확하게 정답의 근거를 특정하고 빠르게 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들이 다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론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냥 읽어서 답을 찾는, 근데 해석이 안 되면 답을 못 찾고 아니면 찍어서 운이 좋으면 맞고 아니면 틀리는 다소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풀려면 수능 유형별 접근법을 확실히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거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유형에 대한 접근법을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그 지문을 읽었을 때 이 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파악하기를 갈수록 어려워하죠. 그래서 각 지문별로 그래서 주제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 글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구나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 풀이 능력을 키워야 이번 시험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느꼈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법도 시간이 부족했고 독해? 그러다 보니 얘도 덩달아 시간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시험이라는 건 결국 시간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시간을 단축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능 유형별 접근법 꼭 확립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담당하는 019 전문반 같은 경우에는 내신 경우에는 이제 그 지문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씹어 넘길 수 있게 잘 분해를 해서 제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어법 개념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어휘를 또 잘 조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냥 단순히 암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제시하는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제가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좀 리뷰 테스트를 보게 하는데, 이거가 이제 당연히 019 시험에 가장 적합한 테스트로 진행이 되고요. 이 테스트를 봐서 각자 어떤 부분을 알고 모르는 거에 대한 점검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수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번 시험에서도 제가 학생들에게 출제했던 그 리뷰 테스트 당연히 거기서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테스트, 리뷰 테스트지만 저한테 별도로 달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다시 복습 정리한다고 이번에도 그렇게 적중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앞으로도 매번 그런 방식으로 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기말고사 기간이 아닌 그 사이 내지는 방학 이런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법과 어휘에 대한 어떤 기본을 굉장히 평소 수업 때도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라 일단 우리 학생들이 너무 외우기 싫어하는 어휘를 최대한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좋게 잘 정리해서 어휘를 많이
제시하는 거를 제 수업의 주요 목표로 하고요. 그 어법 개념을 알았으면 이걸 이제 독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걸 보통 우리가 구문 독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평소 제가 하는 독해 수업에서는 모든 문장에 대한 구문 분석을 전부 다 합니다. 주어가 여기까지고 동사가 이만큼이고 이런 동사가 쓰였으니까 사형식, 오형식이 되고 뭐 이런 설명들을 모든 문장에 대해서 다 실시를 합니다. 그만큼 구문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매 수업마다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각 지문별로 주제, 우리 학생들이 요즘 많이 어려워하는 문해력, 이 주제를 좀 파악하는 연습, 이런 것도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지문마다 그 결국 논리의 전개 방식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비단 영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국어, 뭐 다른 언어, 모든 그 글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 글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야 돼라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기초적으로 스텝 1, 2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능 유형별 특징, 이런 것들도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특정할 수 있는 겁니다. 느낌으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근거를 들어서 정답을 찾는 그런 훈련 평소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 입시 관련 상담을 좀 오래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통 만나는 컨설턴트들은 우리 학생들을 단편적으로 제한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설팅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 아이들과 생활을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훨씬 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019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